기술 4문제. 오케이? 그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반타작은 해야 되는 이제 법 지문이 되는 거죠. 요거 나오면 절반은 맞춰야 돼요. 넷 중에 둘은 맞춰야 된다. 3개 맞추면 더 좋고요. 자, 최소한 2문제는 맞춰야 되는, 그리고 최소한 이 지문 문제, 이 지문 읽고 풀이하는 데까지는 가야죠. 여기까지는 가야지. 그래야 3등급이 나와. 여기까지 가야지. 복합지문만 가고 끝나버리면은 어려워. 뭐 없다고요? 아, 끝났다고요? 배터리가? 아, 초점이 안 잡힌다고요? 제가 너무 눈부신가 보죠 뭐. 네. 네. 피디님 가서 좀 손을 보세요. 왜 눈만 멀고 뜨고 있습니까? 직분에 충실하시고요. 가까이 다가가 보세요 빨리. 자, 출동. 자, 1문단 보시고요. 둘 중에 하나. 자, 4문제 가운데 둘. 요렇게 4분의 2 맞춰야 되는 법지문이에요. 꼭 해결해야 됩니다. 자, 1문단 보시고요. 근대법의 기획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근대법의 기획. 얘가 이제 화제가 되겠죠. 화제. 자, 펴보세요. 반타작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지? 지문 일단 읽어야 되고요. 2문제까지는 맞춰야 돼. 자, 화제는 자, 근대법의 기획. 박스 처리되어 있는 대로 가볼게요. 근데 그 근대법의 기획이라고 하는 게 뭐하고 관련된 거야? 1문단 마지막 문장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뭐뭐를 배제하지 않는 개념이다. 따라서 라고 돼 있거든요. 요렇게. 자, 지금 1문단 마지막 문장 보고 있는 거예요. 1문단 마지막 문장 보는 거야. 자, 배제하지 않는 개념이다. 뭘요? 해석의 필요성을. 오케이? 그러니까 근대법의 기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국민이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법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명확한 법을. 근데 그 명확한 법이라고 할지라도 해석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누군가가 그걸 해석을 해줘야 돼요. 국민들이 그 법을 바로 읽고 이해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워. 그러니까 전문가가 도와준다든지 하는 방식이 생기는 거죠. 해석이 나오는 거, 해석이. 이 보면은 뭐 그 뉴스 보도를 보면 대체로 같은 법을 놓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2문단으로 가셔가지고요. 비판이라는 단어를 찾을 거야. 2문단 4번째 줄에. 지금은 2문단이에요. 2문단의 4번째 줄을 봐봐. 4번째 줄. 2문단 4번째 줄 보면은 비판 보이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한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없다. 해석하는 방법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비판이 먼저 나오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 일단 이 비판이란 말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식이라는 말이 이제 쭉 밑으로 내려가면 나와요. 찾아가 볼 거야. 쭉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인식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해 수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음 문단 3문단에 가면은 자, 인식이라는 말 3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인식의 형광펜으로 색깔. 이제 3문단입니다. 3문단. 3문단에 보면은 잘 봐야 돼요. 자, 빨간 펜으로 여기 3문단에다가 별표해봐. 그러니까 시간 남는 사람 어디 있니? 다들 부족하긴 마찬가지인데 선생님 말하는 걸 잘 들어야 돼. 일전에 한번 비유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종의 라이커 대나무 같다. 독서의 지문은 대나무 같다. 중간중간 매듭이 정리를 해줘요. 아무리 급하고 시간 쫓기더라도 중간중간 표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것도 유령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는 부정표현의 표지가 나와요.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뭐뭐가 아니라의 앞부분이야. 여기 지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는 대나무의 매듭 같은 곳이에요. 흐름을 잘 타야 돼. 그러니까 너무 세부 정보에 휘둘려 버리면 안 돼요. 처음에 딱 읽을 때 전체 틀을 보시고,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이 차이점 칸에 인식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의 한계는 인식으로 보는 관점의 한계다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거. 여기 보면은 또 뭐라고 나왔니?
자, 여기 보니까 이미 주어져 있는 밑줄 닦아봐. 이미 주어져 있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찾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해, 불완전해? 이게 또 불완전하다라는 게 비판의 내용이에요. 이미 주어진 상태라고 여기더라도 그걸 발견하기가 쉽다, 어렵다?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 원래 답이 정해져 있는데 이 A라는 법은 A라고 해석해야 돼. 정해져 있어. 근데 그 해석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 가지 이유로 앞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 일단 인식의 측면에서. 두 번째, 이제 이 매듭 부분에서 보는 게 뭐뭐가 아니라 뭐뭐로 보는 이렇게 나왔잖아. 밑줄 닦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뭐라고 그랬죠? 구성에다가 색깔 딱 하는 거야. 구성. 그러니까 인식 1번, 구성 2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이렇게 구성의 줄표 연결하시면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 이거야. 이게 이미 주어져 있는 거를 발견한다. 그래도 문제인데 실제로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미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구성되는 거다. 일종의 활동으로서, 활동이라는 단어 보시고 활동으로서 구성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쵸? 새로운 의미가 막 창조가 돼버릴 수도 있어. 같은 법이라도 졸라 웃기는 거죠. 그 예를 들면은 아니 피의자가 이제 피의자가 이제 저 검사한테 이제 넘어온 사람이 휴대폰 비밀번호 대시오 했는데 어떤 사람은 고분고분 다 비밀번호를 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비밀번호를 안 대. 그럼 비밀번호를 안 되는 건 위법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비밀번호 안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뭐야? 비밀번호를 대야 돼, 안 대야 돼? 거기에 범죄 관련 내용이 있어. 예를 들면 이 새끼가 불법 촬영을 한 거야. 그 불법 촬영의 증거를 찾으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이 새끼는 비밀번호를 대지 않을 권리가 있냐? 이러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이게 상식이자 상식. 근데 어떤 놈은 비밀번호 안 돼. 뭐 20몇 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개새끼 라는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님이. 상스러운 욕을 이렇게. 요즘에 유행어 아니에요? 미안해요. 욕설한 거 아니에요. 요즘 유행어라서 한번 해봤어요. EXX라고 하더라고요. 검사님이. 그 고상하신 분이 이렇게까지 했다면 정말 잘못한 거죠, 그분. 그렇잖아요. 피의자가. 그러니까 저 소리 들어도 마땅하죠. 근데 지금 여기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법이라는 게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구성이 되고 저렇게도 구성이 되어버리면 똑같은 혐의를 받는 사람이 한 놈은 비밀번호를 안 대고 다른 놈은 비밀번호를 대면 비밀번호를 안 된 놈이 죄가 있다고 보는 사람과 없다고 보는 사람으로 나뉘어버리면 되겠냐고. 안 되죠. 이게 문제잖아. 그쵸? 그런 위험이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밑으로 또 가면은 몇 가지 제시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추가 정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형광펜 색깔 딱 할게요. 물음에다가 색깔, 물음. 그러면 이제 4문단으로 내려가면 4문단으로 내려가면은 하나, 두 번째 줄 가시면은 물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추가 정보를 보시면은 자, 물음인 건데 그러면은 불완전한 거면 해석이 애시당초에 안 된다는 거냐? 뭐 글로 먹었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일종의 문제에 대한 뭐죠? 해결 혹은 반박, 반론, 옹호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1번, 2번을 얘기를 합니다. 1번 전문가라고 일단 써보시고 전문가 썼습니까?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지문으로 가볼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첫째라고 하면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한다는 말이 나와 있을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밑으로 조금만 한 문장만 더 내려가야 되겠네요. 한 문장만 더 내려가면 집단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을 해볼게요. 밑으로 쭉쭉 내려가서 여기 자, 밑에서부터 한번 세볼게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집단적에다가 이제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해봐. 순서를 내가 바꿔서 지금 썼는데 집단적이 앞에 있죠. 4문단 왼쪽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이에요. 그래서
집단적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건 아니다. 구성을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구성한다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지킬 건 지킨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 잘못 해석하면 B, C, D가 집단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집단적이라는 거는 전문가가 하는 거지. 아무런 비전문가 아무나 달려들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이라는 말, 사회적 규칙 밑줄. 그 다음 밑으로 보면은 방법론적 규칙들 동그라미. 언어가 그렇듯이 법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다른 영역을 빗대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언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 같아도 최소한의 언어 규칙을 지키잖아요. 물론 정확하게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야. 그쵸? 최소한 주어, 서술어, 앞뒤 순서는 보통 우리가 지키잖아. 그쵸? 나는 사랑한다지. 사랑한다 나는. 이렇게는 하지 않죠. 보통은. 그쵸? 그런 규칙이 지켜지듯이 법을 해석할 때도 그걸 근거로 삼는 뭔가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는 규칙이라는 말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집단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에 따른 전반적인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간다 라는 밑에다 써야겠네. 규칙. 집단적이라고 하는 규칙. 그리고 아무렇게나 비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문가가 법관과 같은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믿어볼 만한 구석이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옹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들 가운데서 자, 요거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일단 놔두고 10번 문제 1번 선지의 별표 이거 하나랑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문제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주고 마무리합니다. 10번 문제 1번 선지의 별표 딱 해봐. 이런 거 잘 봐야 돼. 자, 뒷부분의 밑줄 이렇게 봐봐.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1문단 5번째 문장을 한번 가볼게요. 줄이 아니라 문장이에요. 마침표 개수를 세야 돼요. 입법 권력의 통제를 꾀하였다. 통제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고 누군가를 통제했다는 얘기인데 통제 대상으로서 입법 권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되거든요. 선지로 가볼 거야. 자, 1문단 5번째 문장. 자, 요거 한번 따라와봐. 요거 이제 나랑 같이 하면서 배우는 거야 이거. 1문단의 5번째 문장 가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보면 이에 따라 자 그리고 그 밑에 다음 문장 가면 기억의 윗줄이야. 법집행, 자의적인 법집행을 막기 위하여 라는 부분에다가 밑줄만 그어봐. 자, 우리가 찾는 건 기억의 윗줄입니다. 자, 어디라고요? 기억의 한 줄 위만 올라가. 한 줄 위로. 그럼 뭐라고 나왔니? 자, 막기 위하여 라고 나왔지. 요걸 잘 보라며. 요거. 막기 위하여. 응? 자, 1번 선지에서 뭐라고 나왔니? 서술부에 뭐라고 나왔어? 1번 선지 뒤에 봐봐. 통제, 막는다, 통제한다. 연결돼요, 안 돼요? 연결되죠? 통제한다, 막는다예요. 근데 여기는 누굴 통제했어요? 선지에는 입법 권력을 통제한다고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약간의 사고 비슷한 것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법 집행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하는 거야. 이건 입법과 일치불일치 이것만 판단하면 돼. 선지 1번에 나와 있는 입법이라는 단어와 일치불일치. 시작. 불일치. 법을 만드는 거랑 법을 집행하는 것은 다르죠. 이해돼요, 안 돼요? 요게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윤서님 이해됩니까? 법을 집행하는 걸 막는 거지 자의적인 지 마음대로 하는 법 집행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입법을 통제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입법을 통제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입법과 법 집행은 다르거든요. 여기서는 사법이야, 사법. 법을 집행한다는 건 사법이거든요. 입법, 사법, 행정할 때 사법이 있잖아요. 판사. 이건 누구 하는 일이야? 한번 써볼까요? 이건 판사가 하는 일이고 이건 뭐죠?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국회의원들이. 다른 일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분만 한번 투자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문제 있잖아요. 마지막 문제 요것만 언급하고 마칠게요. 12번이에요. 오른쪽 위로 가볼게요. 지문 오른쪽 위. 자, 이거 반타작은 해야 된다. 요거 한번 저 따라 하시면서 배울게요. 이것도. 이렇게 이제 A로 묶여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 풀 때는 도식도 그려보고 씨바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돼요. 알겠죠? 휘바 껌 브랜드 얘기한 거예요. 욕한 거 아니에요. 휘바. 자, 그래서 이 보시면 동그라미 해봐. 여기 보면 처음에 작은 따옴표 돼 있는 것들 위주로 갈 건데 국민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자, 국민 찾아보시고요. 자, 여기 국민 동그라미 보시고 일단 따라서 해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일반인 동그라미 전문가 동그라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입법자라는 단어 또 나올 거예요. 입법자. 요 네 개에다가 동그라미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보시는 건데 입법자가 맨 위에 있다면은 법을 뭐한 사람이에요? 입 세웠다 만든다. 이해해야 하는 최하위 단계가 바로 누구예요? 국민이죠. 국민. 그러면 이제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자 요렇게 전달할 거 아니에요. 지키세요 국민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중간에 거쳐야 할 두 단계가 끼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쵸? 요것만 판단해 봅시다. 요것만. 지원님? 입법자와 국민 사이에 두 개의 존재. 누굽니까? 전문가, 일반인 중에 입법자 쪽에 가까운 사람은 일반인일까요? 전문가일까요? 국민보다는 입법자에 가까운 쪽. 누구? 전문가가 되게 전문가가 되겠죠. 입법자가 만들어 놓은 법을 전문가가 해석을 해서 누구한테 전달해? 일반인한테 전달을 하는 구조. 그리고 국민한테 가는 거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가 빨간 펜으로 네모 딱 처리해요. 이렇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잘 봐야 돼. 이게 뭔 개소리냐. 그러니까 그 KTX를 탔는데 KTX 앞좌석에다가 구두발을 올려놓는 그 사람은 일반인이야 국민이야? 국민에 불과한 거거든요. 뭔 소리냐. 국민 전체가 있으면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상식을 가지지 못한 인간이 있는 거거든요. 상식이 구두발을 사람이 엉덩이 까는 자리에다 구두발을 올려놓는 거는 상식이 없는 이 XX잖아요. 이 XX XX잖아요. 얘는 XX. 얘는 X라고요. 얘는 O고요. 그러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은 국민 중에서도 부분이야 전체야. 부분이죠 부분. 상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가에서 박스 줍는 할머니들 포함한 국민 개념이랑 박스 줍는 할머니를 제외한 고등교육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으로서 일반인이랑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좋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 나와있듯이 입법자 입장에서 선생과 제자의 관계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1등급, 3등급, 5등급이 있는데 등급으로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선생이 가르치기 간편한 거는 일반인이야 국민이야? 둘을 비교해봐. 일반인도 가르치기 쉽지. 얘는 그래도 구두발을 올려놓지 않잖아. 얘는 구두발을 올려놓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애야. 이 XX는. 그게 얘는 가르침이 더 필요한 애지. 이해돼요? 그래서 선지로 가보는 거야. 자 이제 다 왔어요. 자 고생했어요. 자 마지막. 여기 보면 3번 선지 있죠. 답 설명과 무관하게 3번 선지를 이해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3번 선지 막 이런 거 잘 나오거든요. 전체와 부분 사이의 관계 문제. 전체 부분. 일반인과 국민을 구분할 수 있니? 이거야. 3번 선지 봐봐.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입법은 그랬어요. 그럼 부분이야 전체야. 전체 국민 가운데 일부만.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부분이라고 봐. 부분에 해당하는 국민의 일부만 이해할 수 있는 입법은 국민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입법보다 라고 했거든요. 주어는 일반인이에요. 그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이 뭔 말인지만 알면 되죠. 감소시키는 거. 줄어, 작다, 낮다 뭐 이런 의미의 이런 의미의 뜻이에요. 작다라고. 낮다. 오케이? 줄어들게 한다. 그러면 입법자의 부담이 적은 건 일반인이야? 국민이야? 일반인이 부담이 훨씬 덜하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좀 아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입법자의 설명해야 할 부담이 줄어들죠. 일반인에 대해서는. 뭐보다? 국민 전체를 이해하게 하는 것보다. 그래도 구두발 올리지 놓지 않은 애한테는 설명이 좀 되지. 쉽게 되지. 부담이 좀 덜하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